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750원을 이탈했고요. 현재 시점은 748원, 749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갖고 750원 라인도 이탈하니까 많은 분들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지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리플 코인의 움직임에서 우린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을 확인해 보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도대체 어디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모멘텀을 체크하는 거, 목표가를 체크하는 거, 지금 단가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리플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상승 모멘텀이 없었다면 투자를 아예 안 했겠죠. 또한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를 또한 왜 이 투자 자금을 늘려가고 있을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왜 투자 자금을 늘렸겠습니까? 당연히 고래들 또한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로 잡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뭐라고 하죠? 바로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매집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집은 확실한 저점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 먼저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CBDC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뭐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빠르게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된다. 또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하겠죠.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리플이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이 IPO는 리플랩스를 말하는 겁니다. 리플랩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부분과 또한 ETF까지 우리의 기대 심리는 점점 높아질 만한 여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인 리플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리플은 올라갈래도 못 올라간다. 그리고 리플의 CEO 이 갈링하우스가 해당되는 부분에 리플에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짚어드리면서 지금처럼 750원을 이탈했을 때 왜 우리는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잡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매집 비중, 그러니까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과 높이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차트 보시죠. 얼마입니까? 현재 748원입니다. 자, 오늘 움직임 보면 뭐 과관입니다. 상승력을 보였다가 하방 압박, 다시 한번 하방 압박, 요렇게 내려왔어요. 고가는 759.9원이었고요. 저가는 743원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700원 라인에 시작해서 확실하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였던 게 니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700원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뭐 지금이야 750원 여기 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장 큰 공포감이 자극되겠죠. 왜? 750원을 다시 이탈했으니까 또 7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바로 골든 클로스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자 보시면 장기 이평선 이 녹색 선을 이 빨간색 선이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었다. 이거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골든 크로스 뭐 이름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아 이제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인데 이렇게 4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방 압박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행히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하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막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올라간다고 리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가지만 이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하고 있는지 또한 이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부분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자를 보내는 부분이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또한 제가 고정 댓글로도 말씀을 드려 놓을 거니까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세요. 카톡방에 들어와서 새벽 시간이지만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눈으로 보셔도 충분하겠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고요.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께 따로따로 넣어 드릴 거고 링크도 들어와서 직접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확인되실 거니까 체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750원을 이탈했다. 자, 슬픈 일입니다. 힘이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SEC 대 리플의 소송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SEC와 리플 소송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됐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법정 공방을 펼치다가 24년도 2월 달에 이제는 곧 끝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발생되었는데 그 기대감이 다시 소멸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대감이 소멸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기대감이 2월 달에 가져왔었는데 2월 24일이 된 오늘 날짜로도 아무런 변동성이 없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700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75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 라인을 잡으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왔던 건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자, 3년 내내 지속되었는데 4년까지 간다? 야, 이거 너무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간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24년도에 뭐가 있어요?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곧 끝날 것이다. 왜 이런 예측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와 리플은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중요한 건 부분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SEC가 리플 압박하게 된 계기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살짝 짚어드리면 SEC는 증권위원회인데 리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증권이 있다. 너희들 증권성이 있으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코인이지 증권이 아니다. 이래서 법정 공방이 3년 내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약식 재판 결과 우리는 이미 승리에 어떻게 된 점을 알았죠. 뭡니까? 약식 재판 결과 리플이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이게 법원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24년 2월까지 합의해라. 이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치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또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2월 달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 법원은 SEC 얘네들의 요청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리플한테 재무제표 그리고 리플의 판매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 명령을 승인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SEC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SEC는 이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법원 쪽에 요청했고 이 법원 쪽에서는 이 부분을 승인했습니다. 그럼 리플은 이 부분을 내고 어떤 결과? 이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과태료라는 건 벌금이라고 하죠. 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SEC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다. 그럼 벌금 내면 끝나겠다라고 판단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태료 예측, 과태료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SEC는 이 부분을 요청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리플 어떻게 했습니까? 2월 12일까지 얘기했었는데 2월 12일까지 너무 어렵고 20일까지로 요청해 달라. 연장해 달라. 연장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2월 20일 날짜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2월 20일까지 연장했으니까 SEC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거다. 리플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근데 그게 없었죠. 자, 그래서 시장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다시금 가져오게끔 만듭니다. 자, 물론 이 리플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투자하고 있는 뭐 주식으로 치면 주주들이죠.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줄 만한 위치가 되었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액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SEC 그래 빨리 합의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반대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리플 자체가 SEC와 싸우고 있는 건 일반적인 리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 코인을 대신해서 리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SEC와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SEC는 대선 결과 전에 이 부분의 결과치를 나와야 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냐? 이건 보세요. 공화당 후보들이 얘기했던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누구한테? 바로 SEC한테. 자,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대선 공화당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SEC 권한은 너무 과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이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공약이라고 하죠. 이걸 공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도 총선을 합니다. 총선이 있어요. 자, 국회의원 총선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요 아이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ETF 거래가 안 되었는데 제가 이거 거래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총선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공약들이 있을까? 공약이라는 거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표를 줘야 되는데 이 표를 보면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시장 경기가 좋아야지 표를 줄 확률이 매우 높죠.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이 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공약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또한 엄청나게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화두에 있는 건 바로 이 SEC라는 거. SEC가 한두 명 건든 게 아닙니다. 리플만 건든 게 아니거든요. 전체 코인 시장을 다 사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텐 이 SEC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멘텀 중에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BDC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리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자, 이 은행들이 어디에 있는 은행들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노바티부터 니움, SBI, 뭐 SCB, 비테크, SABB, 센티비. 자,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고요. 아시아에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어요. 자, 리플이 왜 이들과 관계사를 그렇게나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을까? 리플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원해서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CBDC,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에서도 리플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IMF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은행권들은 리플과 함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들이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니플은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래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매집이란 건 확실한 저점이 아니면 매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플레이를 위해서 니플 코인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물론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때 예전에 셀트리온 서정희 회장처럼 내가 공매도 뭐 없애버리겠습니다. 뭐 죽여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죠. 우리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CBDC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의 도입은 시급합니다. 니플 CBDC의 지진을 재확인했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CBDC의 개발자 성장을 수용한 해였고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니플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 니플이 이렇게 힘없이 내려오고 다시 750원도 이탈하다 보니까 더욱더 지치는 건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죠. 자, 투자자들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니플,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얘네 도대체 뭐 하고 있나요? 자, 조금 더 투자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 코인 시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린 조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니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내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2월 14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미국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이 스탁 업체를 인수했다. 그 말인즉슨 니플 코인은 지금 미국의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 3년 동안 SEC한테 계속적으로 시달림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원에서 혹시라도 우리 니플이 지게 되면 니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도 그래요. CBDC의 후진국입니다. 이 CBDC 디지털 화폐의 후진국인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 SEC 때문에 모든 게 발단이 되었다면 니플은 우리 다른 나라로 갈 거야. 왜? 다른 나라에선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유럽에서는 이미 리플은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니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니플은 알아서 지금 미국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MTL이에요. MTL은 3년 동안, 그러니까 SEC가 리플을 압박하는 동안 리플은 전혀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MTL을 3년 만에 재개한다.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SEC는 전반적으로 리플을 이제 붙잡을 힘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걸 리플 또한 알고 있다는 거. 친 리플 변호사가 이번에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있으면 뭡니까? 그만큼 리플에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일봉 보게 되면 뭐 여러 번 하방 압박을 가져왔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750원 라인은 지지받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봉은 보시죠. 주봉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 놓은 시점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암울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500원도 이탈했고요. 400원대 정말 힘들었던 시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기쁜 마음에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실 겁니다. 왜? 니플 코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주봉이에요.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 이걸 엄청나게 반복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어때요? 지금 힘든 시점 그대로 손실 구간이에요. 근데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얼마에 물렸습니까? 최근에 물렸다고 한다면 1,000원대, 900원대, 800원대 이게 다죠. 근데 니플코인 제가 오랫동안 투자했던 본 사람으로서 1,500원 이상에 갖고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에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엄청 많으세요. 이분들이 강력한 홀더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시점을 잡으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손절을 한다, 매도를 한다, 뭐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냥 매도하면 끝내버리죠. 근데 매도하는 순간 우리의 CD는 없어지는 겁니다. 매도를 안 하는 현재까지는 손실 난 게 아닙니다. 왜? 그냥 나의 잔고가 전자 나의 지갑이 지금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맞춰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진다면 우리 그 전까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조절한다면 수익 구간으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 이 부분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저랑 카톡으로 바로 연결되세요. 이 카톡방 들어와서 안정감의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번호 위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문자를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이해되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리플 코인을 어떻게 잡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는 확실한 수익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조금 영상이 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보세요. 리플은 현재 어떤 시점입니까? 박스권. 리플은 추세 전환과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다. 증권성 이슈가 종료한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높아질 것이다. 자,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지만 추세가 지금 하방 압박으로 받고 있다. 근데 하방 압박에서 추세가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700원에서 750원까지 끌어올렸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뭐가 이게 대수냐 말씀하시지만 추세가 전환됐다는 건 바닥에서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SEC의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다. 이 리스크권도 곧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는 뭐 MTL 3년 만에 재개된 부분, 송금 라이센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CBDC의 개발 속도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동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상승력에 성장력도 동원되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다음 플랜은 이 리플 현물 ETF의 출시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비트코인 ETF는 뭡니까? ETF라는 건 펀드죠.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비트코인 ETF 나옴에 뭡니까? 이더리움 ETF의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승인된다라는 건 큰 의미입니다. 이더리움 ETF라는 건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대장들이 먼저 ETF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리플의 ETF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현재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리플 CEO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XRP, 리플의 ETF에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람이 리플 CEO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우리 리플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보다 리플의 확장성, 리플의 인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원망하고 있죠. 하지만 SEC한테 리플이 압박되는 와중에도 리플 코인의 계속적인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 또한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750원을 이탈한 단가, 지금 새벽에도 너무나 힘든 시점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투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는 확실한 수익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리플이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더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건데 리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를까? 1달러는 언제쯤 넘을까? XRP는 다음 강세장의 유망 투자처다. 뭐 이거는 엄청나게 이슈가 많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XRP가 앞으로 시장 전망이 더욱더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다. 투자의 처가 강력하다. 하지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니 지금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1달러를 넘어가고 뭐 최근에 예상했던 것처럼 2달러, 뭐 22달러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최소 1달러만 가더라도 우리는 기대 심리가 확실히 바뀌겠죠. 지금은 실망 매물이 나오고 힘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힘든 과정이지만 지금은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다 조정 라인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영상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플 코인 지금처럼 750원 라인도 이탈했다. 리플을 왜 투자하냐? 도대체 다른 코인을 투자해서 더 기대 심리가 높은 그러한 단타를 투자해서 수익만 가져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 비용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회 비용을 버렸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메이저 코인에서 매도를 하고 더 빨리 올라간 단타 코인 들어가서 수익 구간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타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 많이 보신 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물론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단타 들어갔다가 다시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했던 경험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지금 우리는 매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에 대응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확실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수익 구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확인해 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시거든요. 이것 또한 무료예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넣으셔도 되시고 링크를 클릭해서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안정적인 투자만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